안녕하세요. 산뜨대의사 원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정주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남았긴 했는데 각각의 그 여러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친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연인 사이, 남녀 사이의 갈등 나오는데, 제가 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고등학생이 반에서 뭐 거의 1, 2등 하는 아주 똘똘한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사랑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와, 완전히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환장한 노릇이죠. 아니 이렇게 공부 잘하고 말이야 똑똑한 애들이 왜 피임을 안 했을까? 뭐 하긴 했는데 아무튼 문제가 됐고, 그래서 결국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낙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낙태죄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뭐 모자보건법상에 유전적으로 뭐 태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강간에 의한 임신, 문제가 되는 임신이 아니면은 낙태 수술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근데 그 법이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법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을 제정하는 데가 어딥니까? 입법부인 국회죠. 근데 국회에서 이게 골치 아프니까 지금 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헌이라는 것만 나와 있고 새로 개정된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현장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워. 일단은 이제 위헌이니까 뭐 수술을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몇 주까지 하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 수술하기 전에 정말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어떤 숙려기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오갔어요. 저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나름대로 공고안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국회로 보냈는데 답이 없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과연 현실적일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제가 초창기 개원이 시절에 개원했을 때 중학생 둘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 아, 심상치 않아. 일단 초음파를 봤더니 그 드라마에서처럼 그 친구들은 임신 24주였어요. 그래서 임신 6개월. 그런데 걔네들도 보니까 한장 부한장이야. 드라마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공부도 잘하고 똘똘한 애들이고 또 당돌하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기 낳는데 키우겠대. 야, 난감하잖아. 그러나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들한테 알려야 된다. 내가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오셨는데 부모님이 난리가 났겠죠. 전혀 상상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아니 맨날 공부만 잘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 아들 딸들이. 막 저한테 수술을 해달라고 막 조르시는데 안 된다, 주수가 너무 크다, 위험하다. 중학생들이 요즘엔 물론 발육 상태가 좋긴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좀 위험해요. 여러분, 중절 수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수가 특히 클수록 출혈의 가능성이 높고 출혈이 심하면 자궁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궁만 드러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망할 수도 있어요, 과다출혈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수술을 대학병원에서는 안 해주잖아. 당연히 안 해주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가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 직업도 없고, 그죠? 아직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게다가 애를 키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24시간 계속 애를 봐야 되잖아요. 자나깨나. 물론 이제 지금은 둘이 막 그냥 철없이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애를 키울 수 있다, 뭐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애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요. 분유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있으니 현실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애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결국 부모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자,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수술하는 게 답이겠죠. 그러나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태아의 생명권이죠. 그리고 둘이 사랑해서 임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애를 지운다면 상처가 엄청 크겠죠, 양쪽 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 드라마에서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던 드라마다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아무튼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났고,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그 작가가 혹시 그거를 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똘똘한 친구들이 임신을 했단 말이야. 피임했대요. 콘돔 썼겠죠. 근데 임신을 했어. 뭐가 문제일까요? 처음 관계를 한 거잖아. 콘돔을 잘못 낀 거죠. 자, 콘돔을 끼우는 방법이 앞면과 뒷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말려있는 게 밖에 있어야 돼. 위에서 아래로 쭉 밀어서 내려야 돼, 자연스럽게. 말려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동그란 게 나와 있죠. 끝에 콘돔 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어를 좀 빼야 돼. 에어를 뺀 상태에서 쭉 내려야 돼. 끝까지. 그리고 콘돔을 까자마자 장난치지 말고 뭐 풍선 같은 거 불지 말고 바로 사용해야 돼요.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끝나면 바로 빼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관계가 끝나면 발기가 되었다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콘돔을 그냥 끼운 상태로 있으면 안에 있는 정액이 다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바로 빼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아직 학생들이니까 그런 콘돔 사용법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끼면은 뭐 다 피임 되는 줄 알았겠죠. 솔직히 콘돔을 잘 사용만 하면은 피임 효과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잘 사용을 못해서 평균 그 피임률이 70%란 말이 있어요. 잘 사용하면 90%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콘돔을 어떻게 잘 끼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 드린 대로 잘 따라 하시기 바라고. 요즘 학생들이 성에 너무 일찍 눈이 떠요.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봤을 때도 이미 중학생 때부터 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 호기심. 그때가 막 그냥 남성 호르몬이 막 팍팍 나올 때고 여성분들이 특히 어린 여학생들이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질까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냐. 너랑 나랑 공부를 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면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잘못되면 임신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드라마도 보면은 남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물론 책임감은 있겠지만 근데 여성들만 고통스럽잖아. 임신해가지고 입덧 하지, 체중 변화 오지, 이런 체중 변화가 오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여성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남성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없잖아.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어린 여학생분들 제 말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성관계를 일찍 시작하면요 자궁 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죠. 보통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에 거쳐가지고 그런 이제 국가 예방 접종 백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모든 바이러스를 다 막아주지 않잖아요. 어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궁 경부암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병이 걸릴 수 있어요. 막 곤지름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사마귀도 막 나지. 그 다음에 뭐 질염도 생길 수 있지. 잘못하면 골반염 생겨요. 골반염 같은 거 생기면은 나중에 임신도 잘 안 되고, 임신이 되더라도 엉뚱한데 나팔관 임신이라고 하죠. 자궁 임신이 될 수도 있고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 가급적이면은 학생 때 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러나 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콘돔을 잘 껴라. 외국 같은 경우는 피임약 먹는 법도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피임약을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콘돔을 준비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해 가는 애는 그나마 좀 매너가 있는 애고, 본인이 스스로 임신을 막으려면 피임약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다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야.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병을 예방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임약도 드시고 콘돔도 사용하는 게 제일 퍼펙트하다. 그러나 관계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신 초기인 경우에 뭐 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없어요. RU486이라고 그 착상 억제하는 그 약인데 우리나라에 안 팝니다. 그거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짜 약일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거 먹고 유산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배 불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산부인과에.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착상열을 생리로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계산을 잘못한 거야. 착상열이 보통 임신하고 한 5주차 정도 되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임신 뭐 4개월쯤 됐는데 임신 한 2,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 또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가 생리인지 출혈인지 헷갈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리고 이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임신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학생들 바보 아니었잖아요. 다 똘똘하고 반에서 1등하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20주 넘어서 왔잖아요.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갈등하죠. 병원에 가야 되나, 아기를 낳아야 되나. 그러면서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또 막상 병원 가기도 무섭잖아요. 산부인과가 학생이 간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은 임신이 의심이 되면은 약국에서 간단히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주수가 너무 진행되면은 임신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배가 좀 나오는 것 같다. 부정출혈이 자꾸 있다. 생리가 이전 같지 않다. 뭐 이러면은 피임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해봐야 돼, 임신을.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발견하면은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쉬워요. 그런데 약은 없어.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주사를 놔가지고 뭐 수술을 유도하는데 그 주사가 뭐냐면은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 항암제 주사 맞으실 거예요. 애기 지운다고. 근데 몇몇 병원들은 그런 것들 유도하는데 그리고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혈할 수도 있어. 엄청나게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전하게 소파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임신 이제 초기를 지나서 중기로 넘어가면 그때는 위험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하는 것도 위험하고 출혈할 가능성도 너무 많고 정리하자면 첫 번째 관계를 갖지 말자. 웬만하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야 될 때는 피임을 확실하게 하자. 피임약을 먹고 성병 예방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자. 자, 콘돔, 피임약 먹는 법. 콘돔은 아까 얘기했죠, 사용법. 피임약 먹는 법은 전에 제가 만드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의심된다. 생리가 예전 같지 않다. 부정출혈이 있다. 뭔가 배가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임신 테스트도 하고. 그러나 임신 테스트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요즘 병원에 오시면은요, 그 소변 검사를 하는 거 말고 혈액 검사를 하는 거 있어요. 한 15분이면 결과 나와요. 그 임신성 호르몬 수치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바로 초음파를 보겠죠. 그래서 현재 임신 주수가 몇 주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서 초기면은 수술 가능하고 그러나 너무 진행이 됐다. 이럴 때는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같이 고려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국회의원들도 이거를 법을 제정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아무튼 좀 어려운 문제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은근히 막 눈물도 나고 제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다 블루스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감정이입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임신과 관련된 낙태술과 관련된 거는 제가 좀 한번 언급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